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공저로 참여한 채용 레볼루션의 내용 중 평가 중심에서 육성 중심의 수습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습 교육과 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수습 해지시키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습 해지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서 진행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일단 채용을 해서 5명은 해지시킬 것을 목표를 두고선 수습평가를 했을 경우에 이 수습평가가 객관적이냐 아니냐가 되게 민감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습평가는 시험 있죠. 평가 도구가 굉장히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평가 시험에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됩니다. 우리 인건비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용이 소모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10명 중에 5명을 수습 해지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두고선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을 기존 직원들도 알아요.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습 과정에서 교육을 시켜보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살아남을 놈이 딱 보이는 거예요. 2, 3주면 얘가 될 놈, 안 될 놈이 보이거든요. 이미 입사해서 3개월도 안 됐는데 차별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차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내가 신입사자를 교육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3개월 뒤에 안 볼 사람한테 많은 노력을 할까요?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차별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이 기존 직원들이 신입사자들을 교육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걸러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구나. 사람을 평가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는 매년 평가를 하잖아요. 인사고과 평가를 하죠. 승진 평가를 하죠. 그때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의 평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 저하와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요. 세 번째로 평판 손상입니다. 이렇게 10명 중에 5명이 수습 해지되는 상황이라면 5명은 분명히 그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이나 SNS에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수습 교육을 했는데 평가로 절반을 떨어뜨리더라. 떨어뜨리는 과정은 무엇이었고 수습평가는 무엇이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직원이 모자라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두 가지 흠을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게 부당해고다라고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난리가 나죠. 어떤 난리가 나는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습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걸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습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 초반에 면담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해라라는 얘기 쓸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구성원한테 요구하는 목표, 구성원이 그 조직에게 바라는 목표를 한번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라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그 직무, 그 직급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구성원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갭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구성원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떠한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떠한 문서가 있어. 그걸 보고서 배울 수 있어. 우리 회사에 온라인 연수원이 있어. 거기서 어떤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OJT 기간 동안 어떤 교육과 어떤 경험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게 돼요. 역량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에서 수습을 통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불안한데 통과는 하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불안한데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고요. 난 이거 100% 떨어진다. 내가 이 회사에서 노력해봤자 답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네. 이 판단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분한 육성 기회 후 최후의 선택지로 수습 해지해야 한다
라는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조직 후원 인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OTT에 이야기하는 복리후생 사원 이런 것들은 조직 후원 인식을 전달한다라는 걸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고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촉진하는 제도 그리고 그걸 저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제도들이 이런 게 있어. 이런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이런 단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조직과 근로자, 직원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서 기여를 하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고 고려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철학, 사람에 대한 철학, 평가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제도로서 묻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주셔야 된다. 나열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육성은 결국 빠른 정보를 획득해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빨리빨리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빠른 정보를 습득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습득해서 성과를 내서 어떤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내서 보고를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지 그것을 교육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말, 글, 그리고 시스템이라거나 보고 책이라고 하면 양식, 규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사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시스템과 공통적인 제도 프로세스를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은 하시고 각 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하시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가이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런 디테일한 시스템 기능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동영상 컨텐츠를 만드세요. 화면 캡처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들은 다양한 게 있거든요. 네. 윈도우 G키를 하게 되면 게임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로 녹화를 하셔도 되고요. 회사의 시스템은 클릭하면서 말로서 설명해 주시는 걸 영상을 만들면 되게 좋아요. 물론 보안상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만드시면 안 돼요. 보통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하는 뭐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안 문제가 없게 충분히 만들 것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룹웨어라든지 비용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채용이나 교육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기능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기능이 왜 있고 목적이 무엇이고 이러한 목적은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각 부서 간에 어떻게 정보가 주고받고 하는 건지에 대한 흐름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흐름상 이게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셔서 업무 정보의 등록 그리고 조회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는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해야 되는 것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크들 있죠. 이런 사례들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세 번째로 전문 지식에 대한 습득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하겠죠. 이것을 가이드를 제시를 해준다는 말씀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팀에서는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을 잘 할 거예요. 근데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되는지 뒤에 프로세스를 얘기 안 하는 경우가 꽤 돼요. 그것을 보거나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팀에 왔던 신규입사자에게 업무를 준 것 중에서 사보를 만드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사보가 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도 뿌리게 되거든요. 제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 갔을 때 거기 있는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 신규입사자가 내가 그냥 뇌를 꺼내놓고 뇌를 꺼내놓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각 사이트에서 중요한 위치에 붙어 있고 실행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이게 좀 더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됐다라는 거를 저한테 피드백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활동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거를 팀에다가 설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HR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현업팀에서 주도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에서 평가를 낼 때 최소한 10개 이상의 평가를 해야 객관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명확해요. 근데 서술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채점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식 같은 시험 문제를 낼 경우에는 감점 요인과 가점 요인을 그리고 정답에 대한 포인트들을 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것도 같이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팀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평가가 체크리스트 형태로 됐을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10개밖에 안 되면 각 항목당 배점이 10점, 뭐 15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한 것들이 객관화가 된 숫자를 쓴 게 맞냐라는 게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점짜리, 뭐 2점짜리는 그런 거 쓰실 필요 없는데 뭐 5점 이상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밑에 꼭 써주시라. 예를 들어서 0점에서부터 3점은 어떤 경우에, 3점,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어떤 경우에, 감점 포인트는 무엇, 가점 포인트는 무엇, 이런 식으로 각 문항별로 가이드라인을 밑에 적어줘야만 평가가 객관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가는 점수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놔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습평가에 대한 어, 부당해고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평가 시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필기, 실기, OJT, 실습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다양한 평가를 2개 이상 직무나 직급별 혼합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두 명만 수습평가를 해가지고 수습 해지를 했다 하게 되면 100%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수습 해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습 평가는 다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지식 관련된 거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들만 가지고선 우리가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의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협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원에 대한 협업 같은 경우는 다른 팀과 다른 부서와의 협업보다는 팀 내의 협업이긴 하겠습니다만 비율은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골고루 넣으시는 게 좋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HR은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점진적으로 고도화를 시키는데 포커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업팀은 교육과 평가의 주체로서 반드시 책임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수습 과정에서 좀 쎄한 일이 있으면 빨리 인사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도록 안내를 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수습평가는 신규입사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선 추진하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